사주를 보러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일간이 뭐예요? 만세력에 8글자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글자만 나입니다. 나머지 7은 전부 나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그 한 글자를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간에 올 수 있는 글자는 10개뿐이에요. 세상 사람 전부가 이 10글자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 10글자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보겠습니다.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사주 이야기가 절반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 30초만 복습하겠습니다. 만세력을 뽑으면 기둥이 4개 나오죠. 오른쪽부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태어난 해, 달, 날, 시각입니다. 이 중에서 일주, 그러니까 태어난 날 기둥을 찾으세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 기둥의 위쪽 글자, 그게 일간입니다. 아래쪽 글자는 일지고요. 오늘 볼 건 위쪽입니다. 요즘 만세력 앱들은 친절해서 여기를 아예 다른 색으로 칠해두거나 일간이라고 라벨을 붙여줍니다. 색이 다른 칸을 찾으시면 대부분 그게 맞아요. 오늘 영상에서 쓸 예시 명식은 지난 편과 같은 것입니다. 임의로 잡은 생년월일이고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간은 기토, 밭의 흙입니다. 뒤에서 기토 차례가 오면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만세력 안 켜신 분은 잠깐 멈추고 켜고 오세요. 본인 글자를 놓고 들어야 남습니다. 10글자를 무작정 외우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읽는 축 3개를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이 3개만 알면 10개가 그냥 조합으로 풀립니다. 첫째 오행입니다. 10글자는 5오행에 2개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은 목, 나무, 병과 정은 화, 불, 무와 기는 토, 흙, 경과 신은 금, 쇠, 임과 개는 수, 물입니다. 순서가 목화토금수인 것도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앞이 뒤를 낳는 순서입니다. 나무가 불을 살리고 불이 타서 재가 흙이 되고 흙에서 쇠가 나오고 쇠에서 물이 맺히고 물이 다시 나무를 키운다. 이 순환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둘째, 음양입니다. 같은 오행 2글자는 앞이 양, 뒤가 음입니다. 갑은 양목, 을은 음목, 병은 양화, 정은 음화, 무는 양토, 기는 음토, 경은 양금, 신은 음금, 임은 양수, 개는 음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양이 좋고 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양은 밖으로 퍼지는 방향, 음은 안으로 모이는 방향일 뿐이에요. 양간은 크고 드러나고 빠르고 음간은 작고 정밀하고 오래갑니다. 큰 게 필요한 자리가 있고 정밀한 게 필요한 자리가 있죠. 그 차이입니다. 셋째, 물상입니다. 각 글자를 자연물에 빗대서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덩굴, 병화는 태양, 정화는 촛불 이런 식이죠. 물상은 이해에 아주 좋은데 딱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물상은 비유지 정의가 아닙니다. 그 기운의 성질을 기억하기 위한 손잡이일 뿐이에요. 자, 이 세 축을 들고 10글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글자마다 물상, 강점, 과할 때, 힘의 조건, 이 4가지를 같은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목입니다. 물상은 큰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 기둥으로 쓰는 제목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방향은 위죠. 갑목의 기본 성질도 그렇습니다. 곧게 위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힘이 강합니다. 새로 판을 여는 자리, 대표로 나서는 자리를 편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점은 명분과 리더십으로 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서면 밀고 나갑니다. 뒤에서 재고 따지기보다 앞에 서서 깃발을 드는 쪽이에요. 과하면 뻣뻣해집니다. 나무는 잘 휘어지지 않으니까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바꾸기 어려워하고 굽히는 대신 부러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 아래 들어가는 걸 유난히 힘들어하는 것도 여기서 옵니다. 힘의 조건, 나무는 흙에 뿌리 내리고 물을 먹고 햇빛을 받아야 큽니다. 나무만 잔뜩 있고 뿌리 내릴 흙이 없으면 크기만 하고 자리를 못 잡는 구조로 봐요. 두 번째, 을목입니다. 같은 나무인데 을목은 덩굴이고 화초예요. 음목이죠. 여기서 초보자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갑목은 크고 을목은 작으니까 을목이 약하다. 아닙니다. 덩굴은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발표도 다시 잘하고요. 을목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생존력에 있습니다. 강점은 유연함과 적응력입니다. 상황을 빨리 읽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감각이 좋고 부드럽게 파고들어서 결국 원하는 데까지 갑니다. 과하면 기대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덩굴은 혼자 서지 않고 뭔가를 타고 오르니까요. 붙을 곳을 먼저 찾는 습관이 붙으면 정작 혼자 서야 할 때 흔들립니다. 힘의 조건, 을목은 타고 오를 대상, 그리고 습도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메마르거나 지나치게 추운 환경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나무 두 글자는 자라는 방향은 같고 자라는 방식이 다릅니다. 갑목은 위로 뚫고 을목은 옆으로 감습니다. 세 번째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이에요. 십천간에서 가장 크고 밝은 글자로 봅니다. 태양의 특징이 뭐죠? 가리지 않고 비춥니다. 좋아하는 집에만 볕을 주지 않아요. 병화를 밝고 개방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점은 표현력과 열정입니다. 감정이 밖으로 나오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벽이 낮습니다. 분위기를 데우는 자리에 있으면 존재감이 확실해요. 뒤끝이 길지 않은 편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태양은 어제 일을 담아두지 않으니까요. 과하면 뒷심이 문제가 됩니다. 태양은 뜨겁게 시작해서 저녁이면 집니다. 버려놓은 걸 끝까지 데우고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목받는 감각이 과해지면 보여주는 일에 에너지가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의 조건. 태양은 여름낮에 가장 강하고 겨울밤에 약합니다. 지난 편에서 본 월지, 즉 태어난 계절이 병화에게 특히 크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정화입니다. 정화는 촛불이고 등불이에요. 같은 불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은 넓게 비추고 촛불은 좁게 오래 비춥니다. 그리고 밤에 켭니다. 어두울수록 값이 올라가는 불이에요. 강점은 집중력과 섬세함입니다. 넓게 하는 것보다 한 분야를 오래 해서 전문성을 쌓는 쪽이 많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결을 잡아내는 감각도 여기서 나오고요. 과하면 예민해집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죠. 주변 분위기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에서 오래 끓는 일도 생기고요. 힘의 조건, 촛불은 연료가 있어야 계속 탑니다. 그래서 정화는 자기를 받쳐주는 나무 기운이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혼자 오래 타야 하는 구조면 쉽게 소진된다고 봐요. 불 두 글자는 온도는 같고 범위가 다릅니다. 병화는 넓고 짧게, 정화는 좁고 길게 갑니다. 다섯 번째, 무토입니다. 무토는 큰 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흙입니다. 산의 성질은 버팀입니다. 무토를 무겁고 든든하다고 보는 게 여기서 옵니다. 강점은 신용과 포용입니다. 말을 자주 바꾸지 않고 한 번 맡으면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고 중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행에서 토는 목화금수 사이에 껴서 완충하는 자리인데 무토는 그 완충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글자입니다. 과하면 굳어집니다. 산은 안 움직이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도 하던 방식을 유지하려 하고 결정이 느려집니다. 품이 넓다는 게 뒤집히면 다 받아주다가 자기 몫을 놓치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힘의 조건, 산은 나무가 자라고 물이 흐를 때 살아있는 산이 됩니다. 흙 기운만 잔뜩 쌓이면 그냥 마른 돌산이라고 봐요. 여섯 번째, 기토입니다. 기토는 밭의 흙이에요. 논밭의 부드러운 실제로 씨앗을 심는 흙이죠. 오늘 예시 명식의 주인공이 이 글자입니다. 산은 크지만 거기에 뭘 심진 않습니다. 심는 건 밭의 흙이에요. 기토의 힘은 키우는 데 있습니다. 강점은 실용성과 세심함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쪽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판을 살피는 감각이 좋아서 조직에서 없으면 티가 확 나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하면 속을 안 보입니다. 흙은 덮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다 받아주고 정작 자기 얘긴 안 하다가 혼자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의 조건, 밭은 벽과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됩니다. 예시 명식을 보면 일간이 기토인데 월지가 사화 여름이죠. 불이 흙을 생해주는 구조라 일간이 힘을 받는 배치입니다. 대신 이 명식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벽은 충분한데 물이 없는 밭인 셈입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죠. 없는 오행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절로 굴러가지 않으니 의식적으로 채우는 영역일 뿐이에요. 일곱 번째, 경금입니다. 경금은 무쇠, 아직 다듬지 않은 원석이에요. 쇠의 성질은 자름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결단이 빠른 편으로 봅니다. 강점은 추진력과 의리입니다. 애매한 상태를 오래 못 견디고 끊어냅니다. 해야 할 일이면 감정을 접고 밀어붙이고 한번 자기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확실히 챙깁니다. 과하면 부딪힙니다. 원석은 아직 날이 거칠거든요. 직설이 세서 상처를 주고 나서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단이 과해지면 더 봤어야 할 걸 일찍 잘라내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힘의 조건,
명리에서 원석은 불에 달구고 두드려야 그릇이 된다고 봅니다. 경금에게 화기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예요. 여기서 불은 시련이나 훈련, 즉 자기를 깎는 과정의 비유입니다. 8번째 신금입니다. 신금은 보석이에요. 이미 다듬어져서 세공이 끝난 쇠입니다. 경금은 자르고 신금은 빛납니다. 강점은 정교함과 감각입니다. 디테일을 봅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차이를 잡아내고 마감이 깔끔합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잘 안 낮춥니다. 과하면 날카로워집니다. 기준이 높다는 건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엄격하다는 뜻이라서 비판이 앞서고 스스로를 오래 자책하기도 합니다. 힘의 조건, 보석은 씻어야 빛납니다. 그래서 신금에게는 맑은 물 기운을 좋게 봅니다. 반대로 다 세공된 보석을 또 불로 달구는 배치는 부담으로 봐요. 경금과 정반대라는 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한글로 똑같이 신인데 글자가 2개예요. 하나는 천간의 신금이고 하나는 지지의 신 원숭이 신입니다. 만세력에서 위칸에 있으면 천간 신금, 아래칸에 있으면 지지 신입니다. 헷갈리면 위아래 위치로 구분하세요. 9번째, 임수입니다. 임수는 바다, 큰 물이에요. 물의 성질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죠. 강점은 스케일과 유연함입니다. 생각이 넓게 뻗고 한자리에 고정되는 걸 답답해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판을 크게 보는 감각이 있습니다. 오행에서 수는 지혜에 대응하는데 임수는 그중 넓게 아는 쪽입니다. 과하면 종잡을 수 없어집니다. 큰 물은 방향이 여러 개라서 버려놓은 게 흩어지기 쉽습니다. 두루 좋게 대하다 보니 가까운 관계에서는 거리감으로 읽히는 경우도 있고요. 힘의 조건, 큰 물은 둑이 있어야 쓸모가 생깁니다. 제한이 없는 물은 범람하고 제한이 지나치면 고입니다. 틀을 어디까지 두느냐가 자주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개수입니다. 개수는 빗물이고 이슬이에요. 십천간의 마지막 글자죠. 바다는 밀고 들어오지만 빗물은 스며듭니다. 이게 개수의 핵심입니다. 강점은 통찰과 배려입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읽습니다. 같은 지혜여도 임수가 넓게 안다면 개수는 깊게 알아챕니다. 과하면 소진됩니다. 이슬은 양이 적어요. 남의 감정까지 다 받아 읽다 보면 본인이 먼저 지칩니다. 시작 전에 걱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힘의 조건, 빗물은 너무 추우면 얼고 너무 뜨거우면 마릅니다. 개수에게 온도, 즉 태어난 계절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10글자를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10종류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듣고 가세요. 같은 간목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태어난 계절이 다릅니다. 지난 편에서 월지가 가장 힘이 센 자리라고 했죠. 같은 병화여도 여름에 태어난 병화와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온도가 다릅니다. 여름 병화는 힘이 넘쳐서 오히려 열을 식힐 게 필요하고 겨울 병화는 자기 불을 지키는 게 과제가 됩니다. 같은 글자인데 과제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둘째, 나머지 7글자가 다릅니다. 간목 옆에 물이 넉넉한 것과 간목 옆에 쇠가 잔뜩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인 게 십신이고 그게 바로 다음 편입니다. 셋째, 지금 지나는 대운이 다릅니다. 같은 사주여도 지금 어느 10년을 지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원국이 지도라면 대운은 그 위를 지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일간 하나로 사람을 단정하지 마세요. 특히 남을요. 저 사람 무토라서 답답해 같은 말은 명리가 아니라 그냥 딱지 붙이기입니다. 일간은 그 사람이 쓰는 기본 재료를 알려줄 뿐이고 그 재료로 뭘 만드느냐는 나머지 7글자와 살아온 선택이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10글자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데 먼저 쓰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만세력에서 일주위 칸을 찾으세요. 그게 일간 여러분입니다. 둘, 그 글자의 오행과 음양을 확인하세요. 목화 토금수 중 뭔지, 양간인지 음간인지. 셋,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강점 한 줄, 그늘 한 줄을 노트에 적어두세요. 지난 편에서 적어둔 오행개수 메모 밑에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 메모가 다음 편 십신, 그 다음 편 신강신약에서 계속 쓰입니다. 특히 십신은 전부 일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늘 찾은 글자가 없으면 다음 편이 안 굴러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십신을 다룹니다. 만세력 글자 옆에 붙어있는 비견,
급제, 식신, 상관 같은 이름표요. 오늘 찾은 일간을 기준으로 그 10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 사주에 뭐가 많고 뭐가 없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만세력 화면에서 제일 복잡해 보이는 부분인데 원리는 하나뿐이라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직 만세력 안 뽑아보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무료로 바로 뽑아볼 수 있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일간 칸이 따로 표시돼서 나오니까 오늘 배운 대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난 편 안 보신 분은 만세력 읽는 순서 6단계부터 보고 오시면 훨씬 잘 붙습니다. 재생 목록으로 묶어뒀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 올라올 때 알림 갑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